사망률을 20% 줄였어요. 뭐가요? 위고비 약이. 와우. 네, 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미용약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몇천 명 연구를 통해서 예.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미용약이 아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꼭 써야 될 약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약 평생 쓰세요 하는 것처럼 위고비 마운저를 평생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 비율은 건강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미용 때문에 쓰는 그렇죠. 분들이 많고 근육의 지나친 감소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마른 몸매인 분이 그러니까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지 않은 분이 자기 미용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남용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헬스 시간인데요. 서울대학교의 최형진 교수님과 여러분들 참 고민거리인 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비만 역사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비만 역사의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위고비 싹 센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그러고, 누구는 또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거 몸에 진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이거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셔서 이거 정리를 한번 싹 한번 해드릴게요. 위고비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나 하려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싹센다 때 좀 써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써봤습니다. 네. 네. 주위에서는 써보시고 어떻다고 그러세요, 다들? 제 주위에 쓰는 사람 매우 많습니다. 많죠? 네네. 네. 대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어쨌든 가장 보편화된, 그죠? 선발주자인 것 같아요. 효과에 관계없이 주사를 맞는다는 거부감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꾸준히 맞으면 15kg는 금방 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네. 평균적으로 한 15%니까요. 예. 네. 100kg인 사람이면 15kg이겠지만, 네. 15kg가 아니라 15%?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과거에 떴던 약에 비해서는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보는 그런 아주 좋고 안정적인 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몸에는 장 호르몬이 식욕을 조절합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하고요. 배고파 하고 장에서 나온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만 먹어라 이런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위와 장이 나뉘어 있고요. 이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그래서 아까 그 그렐린이라는 애는 먹기 직전까지 막 올라가서 점심때가 되면 너무너무 배고파, 먹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살을 빼게 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올라가서 아까 그 요요 현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죠. 네.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배고프게 되죠. 그렐린 농도 높아졌으니까. 그건 식전에 분비돼서 배고프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식사하는 순간, 영이 식사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점심때라고 하면 11시부터로 생각하면 그렐린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배고파 먹어야겠다.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렐린은 뚝 떨어지고요. 네. 근데 먹기 시작하면 이제 장 호르몬인 GLP-1이 왕창 올라갑니다. 왕창 올라가면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곡선을 보면은 식사 이후에 왕창 올라가는 게 GLP-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은 잘 아시잖아요. 인슐린도 그렇죠. 식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식후에 나오는데, 얘가 하는 일은 배불러서 그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의사이자 과학자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저 녀석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네요. 저 녀석 없으면 이제 우와.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리적으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호르몬인데, 그걸 2배, 10배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엄청 배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배부른 상태로 하루 종일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배불러서 점심을 굶을 수도 있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고, 또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거. 혹은 먹기 시작해도 한 숟갈만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 그만 먹어야겠다.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제 개발이 됐어요? 저거 금방 저거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그렇죠. 개발된 역사를 하면은 이 호르몬 자체는 벌써 1983년도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그 배불러짐 효과는 잘 몰랐고요. 더 잘 알았던 거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당뇨병 약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먼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아그라 이런 것도 그 우연히 다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뇨병 약으로 먼저 승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20년 전에
한 10년간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임상시험 결과가 부작용이 계속 있대요. 예. 그 부작용이 체중 감소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신약 개발에는 체중 감소 있죠. 부작용을 관찰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높으면 보통은 독한 거예요. 뭐 간독성이 있거나 네. 독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퇴출당해요. 네. 계속 쓰다 보면 누가 간이 나빠지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퇴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출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이게 부작용이 많아서. 하지만 10년간 써봤더니 아무도 죽진 않고 체중만 감소된 채로 안정적으로 부작용 없이 다른 나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 결과를 다 모아놨더니 이게 왜 부작용이야? 체중 감소는 아하. 우리 목표 순작용이지. 그래서 과거에 있던 모든 임상 결과와 추가 임상 결과를 모았더니 이제 이걸 비만약으로 용도가 변경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왜 배불러지게 하고 왜 그 체중이 빠지는 여전히 약간 미궁에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배불러지게 하고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약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러진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수년 동안.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GLP-1이 워낙 성공을 하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근데 이때도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 했는데요. 그 뒤로 점점점 개량이 돼가지고요.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3총사로 바뀝니다. 약이. GLP-1, 걔 친구인 GIP, 또 친구인 글루카곤. 3총사로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2중제, 3중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GLP-1 약이 결국에는 이런 그 아미노산들이 붙어 있는 이런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알알이 붙어 있는. 근데 결국 이게 다른 약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결국 색깔이 이제 정상적인 그 GLP-1 약을 GLP 호르몬을 장에 있는 호르몬에 아미노산을 하나씩 합성 아미노산 다른 거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그리고 여기에 지방산, 알부민 뭐 이런 걸 붙이면은 분해가 안 돼서 오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약은 하루에 2번씩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너무 약효 금방 없어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루에 1번씩 이렇게 오래 가는 약이 나왔어요. 이게 싹센다입니다. 네.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씩 가요. 이렇게 쭉. 그래서 저희 주사제죠, 다. 네네, 다 주사제. 근데 일주일씩 가는 약이 나온 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혁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흑백 논리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체중을 3% 줄일 거냐, 5% 줄일 거냐, 10% 줄일 거냐인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만들고 더 용량을 잘 만들었더니 15%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효과의 크기가 옛날에 삭센다 때는 좀 약했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위고비까지 개발해낸 이 회사들의 그 어떤 역량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랜드마크 게임 체인저가 나온 게 2023년도 2년 전에 어떤 연구에서 여기 보면 데스예요. 죽음. 네. 사망률을 20% 줄였어요. 뭐가요? 이 약을 쓰는 게 위고비 약이. 와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인가요, 저게? 심장 질환에 대한 사망률 20% 줄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약간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미용약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생명을 살릴까라는 데 있어서 이제 희망적인 분도 있고 비관적인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합니다. 이 몇천 명 연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그래서 2023년도 이게 증명된 이후 2년 전 이때부터 더욱더 이제 심장 의사들 혹은 이제 보건 당국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다 이거는 미용약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다이어트 제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이건 더 이상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제, 미용을 위한 약에 약간 저평가를 당했었는데 요 연구가 나옴으로써 이거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꼭 써야 될 약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거 나오기 전에는 진짜 심한 경우에 위절제술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 이 비만으로 죽을 바에는 위를 잘라내겠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위절제술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살 길이다. 그러니까요. 비만한 사람들은 다 위절제를 하자 이런 방향이 있었는데요. 요게 증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위절제보다는 이제 강력한 약을 개발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뭐 오심 구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거 체중은 줄여주는데 몸엔 분명히 안 좋을 거야. 근데 부작용이 아니라 기대외 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부정적인 건데 좋은 의미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간에도 좋고 염증도 개선해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그 메스껍거나 그런 거가 부작용인데요. 저도 이제 내과 의사로서 이제 부작용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부작용이 있고요. 진짜 나중에 건강을 해하고 몸에 어떤 손상을 입히는 부작용이 있죠. 근데 메스꺼움이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메스꺼움이 쌓이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탈이 날 거다, 뭐 식도가 망가질 거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은 메스껍지만 참고 계속 쓰다 보면은 점점 메스꺼움도 없어지고요, 편안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누적된 해가 되지는 않는 게 잘 증명이 돼서 부작용 중에서는 이제 불편하지만 그냥 참아도 괜찮은 부작용들만 주로 나오고요. 몇 가지 해로운 부작용도 의심이 됐었는데 결국 의료 빅데이터를 모아서 봤을 때는 별로 높지 않게 나와가지고 훨씬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순작용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 그림이 그걸 잘 설명한 이 사이언스 저널에 나온 건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병, 다음에 마약 중독 뭐 이런 것까지 좋아진다고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기전이 원래는 웨이트 로스, 체중 감소를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연구 분야는 이게 면역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직접 염증을 줄여서 치매를 줄일 거다. 이런 방향으로도 기전이 제시가 되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이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아주 탑 저널에 나온 거에서는 240만 명의 이런 의료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연구는 혹시 이 약이 나쁜 점도 있나 좋은 점도 있나를 다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결과를 해봤더니 이게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좋은 결과들이에요. 이 점선이 효과 없음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좋음인데 여기가 이제 멘탈, 정신건강 쪽으로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고 아편, 마리화나 사용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조현병도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좋은 기능이 많이 발견이 됐고 이 연구가 혹시 모를 숨어있는 나쁜 작용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예상 못했던 그런 건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신비로운 좋은 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이 다른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살도 빼준다, 당뇨도 치료해준다. 이건 노벨의학상감이네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이미 그 전 단계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노벨의학상 전 단계 상. 근데 부작용 중에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근손실? 근손실이고 요요입니다. 그래서 요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지만 약을 쓸 때만 식욕이 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무슨 식습관에 바꿔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뇌 회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중단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있었던 그 식욕과 음식 중독이 다 다시 살아나고 많이 먹고 싶어지고 해서 근데 문제는 빠질 때는 굶어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굶어서 살을 빼면은 근육도 줄고 지방도 같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근데 다시 찔 때는 일부러 노력해서 단백질 먹고 근력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그대로 있고 뱃살만 늘게 되는. 그래서 뺐다가 쪘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은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사들이나 의사들의 이제 방향은 그냥 평생 써라, 끊지 말아라. 어떻게 평생 써요? 근데 당뇨병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평생 쓰잖아요. 비싸잖아요. 저 의료보험 되나요, 저거?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만큼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약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싼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주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포감이 있는 분들도 많고 옛날에 불주사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본인이 본인 배에다가 찔러가지고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난 때려주고 그건 못하겠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먹는 날 경구용 없어요? 경구용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임상시험 결과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옵션으로 거의 같은 성능, 거의 같은 15% 체중 감소 같은 게 나타나는 경구약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경구약을 할 수도 있고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주사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사람들이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했던 분들도 아예 한 번만 해보세요라고 하면 결국 일주일에 한 번만 뭐 이렇게 사모님이 놔주셔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이 엄청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별로 안 아파요. 통증이 없더군요. 네네. 거의 꼬집는 것보다 훨씬 안 아파요. 그래서 뭐 처음은 괜히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더라도 한두 번 맞고 나면 그럼 먹는 약을 바꿀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낫겠다. 그리고 주사도 여러분 상상하시는 뭐 엉덩이 까세요 이렇게 쭉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딱 해서 탁 치면 딱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주사죠. 네네. 그죠? 그리고 해보면 매일매일 챙겨서 약 먹는 게 훨씬 귀찮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저녁에 그냥 같이 뭐 영화 보는 한 대 맞거나 이런 게 훨씬 편한 분들은 맞아요.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이로 갖고 다니는 약은 왜 이렇게 잘 없어지는지 어디 갔냐 약을 찾다가 맞아요. 그죠? 귀찮죠. 까먹고. 근데 한 번 주사 맞으면 되니까 더 편합니다. 근데 뭐 혹시 더 나올 미래 약들도 잠깐 바로 그냥 쉽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 나올 약들까지 다 합쳐서 본 그래프고요. 결국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몇 프로 빠지냐고요. 15%. 여기가 25% 있잖아요. 요게 위고비입니다. 15% 근처. 근데 1년쯤 걸려요. 15% 빠지려면.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마운자로 젯바운드라고 그 또 다른 추가약, 요거 23%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세죠. 오, 그러네. 그래서 위고비보다. 네, 시장이 위고비에서 이제 마운자로 젯바운드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게 더 세니까. 삭센다에서 위고비로. 삭센다는 더 약합니다. 5%밖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삭센다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위고비 15%, 마운자로 젯바운드 23%. 근데 더 무서운 애가 여기 개발되고 있어요. 뭐예요, 저건? 얘는 3중제. 아까 GLP-1, GIP 말고 세 번째 약도 있다 그랬잖아요. 글루카곤. 네, 세 개 합친 약. 네, 이것도 개발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여기 25% 근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자기 최고점까지 가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장기간 임상시험이 나올 텐데. 근데 저거는 좀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먹고 나서 뭐 체중 한 30%, 40% 빠진다 그러면 진짜 고도비만 말고 일반적으로 약간 체형 관리하는 사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정도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이제 무기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뭐 150kg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쓰고 우리나라 한 80~90% 되는 분들은 한 요거나 요걸 써도 되고 네, 그렇게 선택지는 많아졌습니다. 네. 보험이 안 되죠, 현재 국내에서. 네. 당뇨병 환자들도 안 돼요?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약으로서만 되고요. 체중 관리로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당뇨 있는 분들이 체중 관리도 필요하고 체중 관리 필요한 분들이 당뇨도 있던데. 네네네. 그래서 이 약을 이 약을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이 나라의 이런 체중 감소하는 약들을 보험 급여를 해주는 시나리오랑 안 해주는 시나리오랑 나중에 우리 의료 비용가 얼마나 많이 들까라고 해보면 이걸 지금 보험을 해주면 당장 재정은 들어가겠죠 많이. 그렇지만 치명적인 뭐 질환이나 이런 걸 막아주니까 나중에 응급실 실려와서 또 중환자실 관리를 하고 그런 걸 다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차라리 해주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해서 심지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정부가 아마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 같은데도 이걸 커버를 계획하고 나갈 정도로 이거는 이제 무슨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계산을 해보면은 보험 급여를 해주는 게 낫다. 오히려. 하고 지금은 비싸지만 요게 곧 이제 이 특허도 끝나고 하면서 또 여러 나라 약들이 나라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삭센다 특허가 언제 끝나요? 삭센다 아마 이미 끝났나요? 끝날 것 같고 이제 위고비가 곧 끝날 예정이에요. 2026년도에 네네. 중국 인도 특허 만료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조금 들이고도 나중에 뭐 10년 후, 20년 후에 심근질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확률을 막 줄여주니까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걸 더 많이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군데는 걱정이네. 연근 고갈. 네네. 야, 이렇게 오래 살면 우리 연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야, 그거 걱정할 때냐 지금. 일단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있고. 당장은 각 개인과 의사와 환자를 위해서는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임팩트가 커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처음으로 미국의 비만 유병률이 줄었습니다. 계속 팍 늘다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줄었는데 카우타네요. 네, 이 줄어든 이유가
워낙 많은 미국 사람들이 위고비를 써서 이게 준 거다. 결국 우리가 네. 안경 보급률을 늘리면 근시에 의한 문제가 줄어들잖아요. 네. 뭐 그것처럼 위고비의 보급률을 높이면은 미국의 비만도 많이 줄어들 거다. 네. 이런 얘기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연금에 대한 우려가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연금 업계에는 이제 계산식을 새로 보험업계들도 문제겠네요. 보험업계들. 그렇죠. 계산식을 바꿔야 되는 네. 거죠. 이 사람이 지나치게란 말은 안 좋지만 기대 수명보다 이제 오래 살게 되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사회적 임팩트가 이제 크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기 고도 비만 하는 분들은 저거 좀 도움 받으면 좋겠네. 그리고 부작용이 많다던데, 그리고 효과 없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정도였는데, 저게 나라의 재정이나 보험회사의 향후 수익이나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사회적인 임팩이 있다라는 게 저런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네. 워낙 사용하는 사람의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한두 명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10%, 전체 인구의 20%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의 관점에서 쓸 필요 없어요. 환자분은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글쎄 너무 저기에다가만 의존적인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궁극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철학이 이제 우선 우려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 쓰는 분들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 비율은 건강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미용 때문에 쓰는 분들이 많고 그거는 아까 근육의 지나친 감소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마른 몸매인 분이 그러니까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지 않은 분이 자기 미용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남용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장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심장 질환 확률이 있는 분들은 높은 분들은 이걸 쓰는 거가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철학처럼 그래도 뭐 약에 의존하는 건 좀 뭐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철학적 논란은 당뇨병 약, 콜레스테롤 약, 고혈압 약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도 안 쓰는 선택을 하면 분명 응급실 실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쓰는 선택을 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이제 보호해준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슷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약 평생 쓰세요 하는 것처럼 뭐 위고비 마운자를 평생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 가급적이면 저건 안 쓰면서 어떻게 버텨요. 원래 내가 고혈압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혈압약을 먹니? 나 건강으로 식이요법으로 어떻게 해볼게. 뭐 고지혈증, 뭐 당뇨 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분들을 진료할 때는 그럼 우리 뭐 한 달만 해볼까요? 3달만 해볼까요? 해서 진짜 아까 대표님 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해오시면은 안 쓰고도 잘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90% 이상 분들은 못 바꾸시죠. 그런 걸. 그러면 차라리 기술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낫다. 뭐 눈이 나쁜지 알면서도 안경 안 쓰고 살 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뭐 어차피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이 꽤 그죠?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수출도 하고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랑 이제 핸드폰 만들고 이런 거랑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거의 나오는 게 바이오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직접 이 분야에 일하는 과학자뿐만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도 바이오 투자 얘기를 하시고 하면 그 중에서 이런 GLP-1과 식이요법제제가 대표적인 섹터로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의 많은 회사들, 큰 회사, 작은 회사들이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도전의 이제 수준과 가능성은 뭐 외국 기업에 비해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뒤쳐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저희 다 같이 공개된 그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 어떤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도전을 한다면 미래 아까 나온 그 차세대 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뭐 어떤 회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분야가
뭐 사이드 이펙트마저도 좋은 거 있고 또 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인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소아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비만이 걱정인 분들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들 하셔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신약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네. 우리 국민들의 비만율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저 미국 같은 데 저 자주 가니까 미국에는 정말 와 산만하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만에 대한 걱정하는 분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은 우리나라 체형이 뭐 미국 체형보다는 훨씬 더 마른 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예. 특히 이제 소아 비만을 보면은 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결국 요 세대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40대, 50대가 될 거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중에 있기는 합니다. 야, 이쪽 산업은 정말 성장 산업이겠네요. 지금 소아비만이 는다는 건 그 비만 인자를 가진 대기 후보군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계속 이런 심각한 문제이자 또 국가에서도 그 보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그 계속 여러 가지 의료비를 투입해야 될 일이 생기는 일이 암 때문이 클 거냐 아니면 심장 질환 때문에 클 거냐 그러면 점점 심장 질환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투자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영양이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우량아 선발대 해가지고 툭툭한 애 막 1등 먹고 막 네. 막 상주고 했는데 뭐 옛날 얘기네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연휴 한참 지내고 계실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100세 시대를 위해서 최 교수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 드리죠. 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모두 다 건강하면서도 이제 행복한 식습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좋아하는 음식들, 명절 때 음식들 이런 거를 즐기시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이때부터는 지나치다. 지금 맛있게 2개를 먹었으면 여태까지 딱 좋은 것 같다 싶으면 네. 그때 딱 멈추고 과식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상 중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디저트들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간식이나 야식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살찌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외로움을 풀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푸는 그렇게 근본적인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의 최영진 교수님 명절인데도 이렇게 수고로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2가지 영상 꼭 여러분들 명절에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주위에도 좀 전파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머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런 건강 문제는 더 헬스에서 우리 최 교수님 모시고 또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